점심 드시고 시원한 차 한잔 하시면서 함께 하시죠. 이슈앤피플의 작은 응접실 살롱 드 상암. 죽음은 삶의 완성이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이지만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어쩐지 금기시되는 분위기죠. 오늘 이슈앤피플은 좀 용기 내서 해볼까 합니다. 웰빙의 완성, 웰다잉. 원혜영 웰다잉 문화운동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더운 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계를 떠나신 지 꽤 되셨죠? 그 정치계에 계실 때보다 지금 표정이 훨씬 좋아 보이시는데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제가 20대 국회 임기를 끝으로 그러니까 네. 4년 전에 정계 은퇴를 하고 그 뒤에 웰다잉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은퇴한다 하셔도 잘 못하시는 게 이 정치계시던데. 보통은 떨어져서 은퇴를 하지 뭐 안 떨어지고 은퇴하는 일은 네. 별로 없습니다만 네. 저 같은 사람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네. 저는 20대 국회를 끝으로 제 나이 70에 은퇴한다는 계획을 미리 한 세우셨어요. 10년쯤 전부터 세우고 정치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가만 안 두시잖아요. 아유, 그야 당연하죠. 그 네. 말 듣다가 네. 끝까지 가다가 네. 결국 조금 안 좋게 뒷모습이 초라하게 네. 보통 정치를 마무리하곤 하죠. 근데 정말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해보고 판다는 말과 노인들이 나 빨리 죽어야 돼 말을 이제 그런 거짓말로 얘기하는데 진짜 원래 잘 나갈 때 떠난다는 게 그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분들이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인데 그걸 과감하게 뿌리치셨던 동력은 약속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뭐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으셔서 그만두신 겁니까? 저는 세상 일은 다 끝이 있기 마련이고 네. 그 끝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웰다잉 운동의 네. 기본 관점이죠. 그리고 특히 정치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만 성취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항상 끝마무리를 잘 하는 게 네. 품격 있게 네. 당당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7선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국회의원 5 중간에 부천시장을 2번 하셨으니까. 그래서 네. 총 칠선 7선. 선출직 공직자로 일할 이야. 영광을 근데 가졌습니다. 전 정말 사실 궁금한 게 중앙 정치와 이게 지방 정치, 그러니까 지방 행정을 동시에 사실 영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앙 정치 같은 경우에 큰 흐름에 얹혀가면 되지만 지방 행정은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보살펴야 하는 약간 좀 말하자면 물과 얼음 같은 약간 상극일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해보신 소회는 어떠십니까? 네, 저는 5선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보다는 네. 2번 부천시장으로서 일했던 때가 훨씬 재밌고 보람도 있고 네. 성과도 있습니다. 제가 네. 웰다잉 강연 가서도 네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데 버스 타고 오실 때 그 버스 몇 번 뒤에 도착, 몇 분 뒤에 도착 그걸 그 표시되죠. 한국 네. 최초로 또 네. 세계 최초로 실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고 제가 자랑을 하죠. 부천시였습니까? 제가 2001년도 부천시장 때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보다 4년 먼저 상용화했습니다. 어머나. 도착 예고제를 예. 하신 거네요. 몇 번 버스 5분 뒤에 도착. 뒤 도착. 어머. 또 세 번째 정거장 도착. 이거죠. 네. 와. 아니 그 시절에는 약간 아날로그 시대의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막 IT 바람이 불 불 때요. 때였죠. 김대중 네. 정부 때. 그래서 야. 그러한 IT의 빠른 변화를 발전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좀 접목시킬까 이런 국리를 했다는 게 다른 행정가들하고 차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야, 이건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무려 20년 전에 교육을 하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정치계에 계셨더라면 지금 정치보다 훨씬 품격 있는 정치를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필리버스터 많이 합니다만 네. 필리버스터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 선진화법 제정에 제가 아주 아하.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가 네. 2016년으로 제가 아니요. 12년. 저
8년도부터 꾸준하게 해가지고 네. 16년도에 16년에 법제가 결실을 맺었죠. 네네, 법제가 됐죠. 네네. 그러니까 기본 취지가 소수 세력에게 마음껏 국민에게 호소할 기회를 기회를 주고 주자. 네. 그 대신 그 물리력을 결정도 동원한. 네. 51%까지 하지 말고 네. 가중 다수결로 네. 더 아. 많이 수렴해서 하도록 하자. 네. 네. 이런 정신으로 했는데 그 정신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정치 얘기는 오늘 안 하고 싶다고 사전에 말씀 주셨는데 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신 이유가 웰 다잉 때문인데요. 일단 청취자 여러분께도 이런 문자를 좀 주십사 먼저 주문 드립니다. 내가 유언장을 쓴다면 유언장에 쓰고 싶은 말은 어떤 말씀일지 문자로 한번 보내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 모두 열어두겠습니다. 자, 웰 다잉에 대해서. 자, 저 대표님, 이거 하나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웰다잉을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건 걸까요? 웰랑이라는 말이 정확한 영어는 아닙니다. 네. 좀 한국식 약간 용어인데 네. 그대로 번역하자면 잘 죽자, 네. 잘 죽기 네. 운동. 그런데 네. 죽음 자체가 좋고 나쁜 걸 따질 네. 수는 없겠죠. 네. 다만 필연적으로 내게 닥쳐올 누구에게나 네. 닥쳐올 이 죽음을 미리 받아들일 준비를 잘 하는 것. 준비를. 그 죽음에 대비해서 준비와 결정을 잘 하는 것이 결국 죽음에 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네. 높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는 웰다잉을 죽음을 잘 준비하고 결정하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 말씀도 존엄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존엄한 것이 결국은 마무리가 좋아야 존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네. 준비와 결정을 잘 해놓지 않으면 네. 내가 쓰러졌을 때 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연명의료 할지 안 할지 가지고 네. 싸우게 됩니다. 재산 갖고 많이 네. 싸우게 되죠. 네. 장례 절차 갖고도 싸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가 결정하면 내 뜻대로 존엄하게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죠. 이게 네. 웰다잉 운동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정의가 되는 게 자기 주도적 삶을 마무리를 그렇습니다. 하는 거군요. 네. 그럼 웰 다잉 운동 속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방금 소개했지만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아주 모호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옛날은 다 노안으로 별세.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병원 가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모든 치료 다 받다가 외롭게 쓸쓸하게 네. 힘들게 세상을 그렇죠. 떠납니다. 네. 그래서 인공호흡기 끼는 걸로 대표되는 연명치료 받을지 안 연명치료. 받을지 내가 결정합니다. 맞아요. 네. 내 삶의 마무리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네, 네. 내가 결정해야지 왜 자녀 손에 맡기고 의사의 손에 맡깁니까? 아하. 내가 결정하자는 거고 다른 많은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네. 저는 대표님을 기억하는 가장 큰 족적 중에 하나가 2016년에 연명의료 결정법. 사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이제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일종하게 이제 약간 그 말이 규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 당시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그게 우리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네네.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네. 하는 신중론 내지는 네. 경계론이 많아서 네네. 네. 그런 특히 종교계가 네. 그런 입장이 있었죠. 그래서 충분히 대화하고 수용하고 타협하면서 이 법이 드디어 국회에서 네.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을 그러니까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률. 네.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하고 다른 표현으로 존엄사가 가능하게 네. 했다. 네. 그래서 존엄사법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 법을 제정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게 아주 뿌듯하시겠어요. 뿌듯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은퇴하고 나서도 기왕의 연명의료 결정법을 제정하는데 제가 앞장선 사람이니까 네. 그 법이 잘 발전되고 또 활성화되고 네. 확산되도록 애프터 서비스 한다 이런 개념으로 웰다잉 네.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아주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연속성이 그래서 있으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웰다잉 문화운동 대표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그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어느 정도나 쓰셨어요? 2016년 초에 제정이 돼서 2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금 6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네. 지금 아마 250만 명이 넘어왔을 것 같습니다. 250만 명. 어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또 올해가 국제 기준으로 정해진 초고령 사회에 우리 사회가 진입하는 그렇습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네, 네. 중요한 해입니다. 네. 전 인구의 20%. 네. 그러니까 네. 천만 노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그걸로 따지면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조만간 초고령 사회 이제 진입하는 이제 단계가 지금 들어섰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더 빨라진 거죠 예상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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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직접 하셨죠 사전연명 의료서를? 물론이죠. 대표님도. 네.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부터는 안 한다고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은 나는 한다. 네, 석관은 안 대부분의 한다. 경우가 네. 당연히 선택할 일들이고 네. 다만 차라리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은 인공호흡을 강제로 하도록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건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네.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공영양을 강제로 급식하는 거. 네. 인공영양 급식은 내가 안 하겠다고 해도 허용이 안 됩니다. 아. 네. 아, 네. 생명이 꺼져가는 자연현상으로 볼 때 네. 네. 음식을 못 먹는 것, 물을 섭취 못하는 것, 호흡 못하는 네. 것이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것은 허용하고 어떤 것은 허용하지 아. 않는 이런 법의 좀 모순이라 그럴까? 네네. 좀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회에서 지금 뭐 후배 의원들이 좀 개정안 발의 같은 움직임은 없나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확대 내지는 개정돼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좀 서둘러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가 좀 아직도 지금 존엄사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보수적인 건 아무리 법이 있어도 원정 존엄사 같은 경우니까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많이 허용된 나라에 가는 이런 문제도 사회적인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사회자께서 존엄사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좀 용어가 많이 혼동돼서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제정하는데 참여한 연명의료 결정법도 존엄사법이라고 언론에서 네, 네, 부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스위스나 네덜란드 그래요. 뭐 네, 또 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사 조력으로 사망하는 네, 네. 일 그걸 이제 안락사라고도 하고 법은 또 death with dignity 그래가지고 존엄사법 네. 이렇게도 되고 그래서 네. 혼동이 됩니다만 네. 좀 쉽게 구별하면 지금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을 존엄사라고 했을 때 좀 이건 더 적극적인 의미 적극적.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안락사라고 안락사. 좀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이 안락사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세계적으로 확산돼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근자에 또 중요한 그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게 프랑스에서 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에 네. 국민적 논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네. 중에 안락사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의결 밝혀서 하겠다. 네. 지금 그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네. 아.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네. 알란드롱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배우 있지 있었죠. 않습니까? 예, 예. 이 사람이 나 안락사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짱 리크 고다르라고 예. 누벨바그의 거장 그럼요. 감독이 안락사를 네. 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게 불법이니까 제도가 안 되니까. 옆나라 네.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왜 우리 국민들이 프랑스에서 안락사를 못하고 딴 나라 원정 가서 안락사를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논의가 붙어서 그걸 마크롱이 수용을 해가지고 금년 중에 네. 안락사를 프랑스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결정하겠네요. 선언을 하고 진행 중입니다. 네, 아마 네. 그게 중요한 바로메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네. 아직까지 우리에서는 조금
낯설고 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만 계속 회피할 문제는 아니고 네. 진지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고 네. 참고로 이미 지난 국회 21대 네. 국회에 네. 안규백 의원이 네. 의사 조력 존엄사 네. 법을 발의했는데 네. 아. 임기가 끝나면서 이제 자동 폐기되는 폐기됐죠. 거죠. 네. 아마 이번에 곧 다시 상정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오늘은 웰빙의 완성, 웰다잉 관한 문제 나누고 있습니다. 원혜영 웰다잉 문화운동 대표님과 함께 얘기 듣고 있고요.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는 좀 묵직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내가 만약 유언장을 쓴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싶은가에 대해서 감히 여쭈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 유료 문자로 몇 가지 단어를 써주셔도 좋고 딴 건 몰라도 이건 넣고 싶다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월요일 순서 2부 살롱드 상암 오늘 웰다잉 운동본부의 원혜영 대표님 모시고 웰다잉과 관련한 이야기 말씀 듣고 있습니다. 유언장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대표님. 요새는 저기 이혼 소송보다 이 상속 문제 때문에 소송이 더 많다는데 그게 유언장 제대로 안 써서 그러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혼 소송이 아주 많은 나라인데 10년 전에 네. 상속 소송이 훨씬 더 많아졌고 네. 더 빠르게 증가하고 네. 있습니다. 예. 유언장을 쓰면 될 일을 안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자손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가서 완전히 등지고 사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유언장을 쓰면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 어머니의 뜻이니까 그리고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네, 유분 네. 이런 것도 예. 감안해서 네. 쓰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유언장이 없다 보니까 각자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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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은 전에 유학 자금도 대주지 않았냐, 장사 미천도 대주지 네. 않았냐.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네. 내가 더 받아야 된다. 어머니 누가 더 모셨냐. 맞아요. 그렇죠. 오빠나 또는 동생은 한 거 아무도 안 없고 해요. 나만 그렇죠. 그러는데 내가 더 받아야지. 뭐 이런 야. 일들이 네. 있게 마련이라서 그러니까 미루다 보면 네. 그 막상 쓰려니까 깝깝하고 이것저것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루다 보면 미루다가. 자녀들이 싸우게 만드는 네. 일이죠. 근데 소송액도 1억 원 미만이 대부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주, 감정 싸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유언장 하면 뭐 굉장히 많이 가지신 분들이 네.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소액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불화가 있는 가정도 많은데 그 저는 대표님께서도 유언장을 좀 매일 쓰신다는 뭐 그런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매일은 아니고 네. 뭐 가끔 어떤 기점에 네. 이를테면 제가 칠순쯤에 유언장을 썼으니까 네. 뭐 중간에 한번 이를테면 결혼 50주년 네, 네, 맞이해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생각이나 네. 네네. 또는 건강 상태가 어느 큰 변화가 왔을 때 네. 한번 다시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때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뭐 이를테면 팔순을 맞이해서도 또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유언장도 시대에 맞게 좀 약간 변화할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렇게 자주 쓰는 유언장이 오히려 많은 생각과 더 숙고된 그런 자신의 생각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드는데. 아 그리고 유언장을 쉽게 쓰자는 게 저희 캠페인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아,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다가 맥히는 거예요. 무겁죠. 아. 그게 예, 무거워지죠. 그래가지고 네. 아유 나중에 하지 저런. 미루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캠페인의 이름을 유언장 쓰기 캠페인을 유언장 써보기 캠페인. 써보기 캠페인 딱 도전해보자. 이주일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네, 네. 썼다가 아니 말고. 다음날 찢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네. 연말에 꺼내보고 찢어버려도 되고 고쳐 쓰고 새로 쓰면 되고. 네.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한번 연습 삼아 해봅시다. 그러다 보면 뭐든지 느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더 훨씬 더 잘 정리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유언장을 좀 쉽게 네. 부담 없이 써보자 하는 네. 게 저희가 캠페인의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유언장에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넣어야겠다. 아, 그 유언장이 제일 쉽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종이에다가 네. 자필로 내가 쓰는 겁니다. 아, 근데 거기에 자필로. 타이핑보다는 타이핑에다가 사인하거나 도장 찍어서는 안 됩니다. 아, 자필이어야 자필. 됩니다. 모든 네. 내용을 내가 해야 글 직접 써야 되고 네. 그리고 흔히 쉽게 내가 사는 상암동의 집, 상암동의 상가 네. 그게 하면 안 되고 상암동 몇 번지 몇 호 아, 써야 이렇게 주소를 써야 주소, 돼요? 생년월일, 아, 이름 이런 예. 것이 명확하게 아, 네. 기록이 돼야 됩니다. 아, 그런 것도 전 처음 들었어요. 예. 지금 7558님께서 카톡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라고 하는데 그건 아 그렇습니다. 지금 유언장을 네. 우리가 아주 안 쓰는데 네. 99%도 이상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아. 흔히 유언장 쓰라고 얘기하면 아유 나의 집 한 칸인데 무슨 유언장 쓰고 말고 네. 해. 네. 재벌들이나 쓰는 거지. 예. 근데 재벌들도 안 써요. 어머나. 요새 유명한 재벌 그 자녀 상속 분쟁이 예, 크게 최근에 있었습니다. 벌어집니다. 네, 아, 네, 네. 네. 대기업 있었죠. 유언장만 있었으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머, 네. 법적인 요건을 재벌이 유언장 쓰는데 안 갖췄겠습니까? 아. 그런데 안 쓰다 안 보니까 쓰니까. 이렇게 되고 또 어떤 재벌은 막 열심히 싸우다가 나중에 유언장이 발견돼서 아. 그 싸움이 끝났습니다. 아. 뭐 마음에 들든 안 받, 유언장 유언장대로 하나로 할 끝나는 수밖에 거죠.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 우선 아무도 안 쓴다는 것하고 그리고 또 흔히 하는 집 한 칸밖에 없는데 뭘 쓰냐. 집 한 칸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게 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네네. 그렇군요. 4550님이 저는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아직 어린 아들이 걱정돼서 유언장이라는 걸 써봤습니다. 이렇게 아프거나 어떤 계기가 있으면 유언장을 써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후는 또 잊고 삽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아,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고 그러니까 잊고 사시겠죠. 좋은 일이겠죠. 네. 근데 다 사람은 어느 땐가 좀 변화의 계기가 있거든요. 그때문에 생활 리듬으로 네. 따져보면은 은퇴를 한다든가 아, 그렇죠. 또 칠순을 맞이했다든가 네네. 또는 우리 전통적인 기준이 그 칠순이나 네. 환갑 아, 이런 네. 때 한번 내 삶을 정리해보고 네.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상도 해보자 이런 뜻에서 유언장을 정말 내 삶의 결산서와 네.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정표로서 네. 유언장을 쓰는 건 참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근데 미국과 우리 한국하고 좀 비교하면은 유언장 쓰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미국은 뭐 성인의 56%가 쓴다니까 56%. 다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도 안 쓰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게 문화의 차이인 거죠. 네. 미국은 다 쓰니까 나도 쓰게 마련이고 네. 우린 안 쓰니까 쓸 필요도 못 느끼고 막상 쓰자니까 좀 맥히고 네. 신경 쓰이니까 때려치우고 미루지. 다음에 쓰지 뭐 그러다가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도 56%가 집 한 칸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아니, 그 뜻하지 않은 계기 때문에 임사체험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네. 관에 들어가는 네, 예. 그러기 전에 유언장을 써보는데요. 저는 울다가 못 썼어요. 막 이렇게 상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에게 뭐 엄마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눈물이 나서 진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쓴다 그러면 왠지 재산이나 이런 걸 정리한다는 게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지만 그 앞서서 정서적으로 뭔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장황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못 쓰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완이면 미완한 상태로 네. 일단 써보고 아하. 언젠가 계기가 됐을 때 뭐 그게 은퇴든 네, 환갑이든 네. 그럴 때 다시 한번 꺼내보고 다시 수정할 한번 거 정리해서 수정하고 쓰고 덧붙일 거 그렇게 덧붙이고. 하면은 훨씬 자연스럽게 다듬어질 것 같습니다. 공증까지 해야 되나요? 그거는 저는 그 다음 단계 생각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중에, 써보는 연습하고 나중에. 아. 잘 정리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생활할 수 있는 게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 네. 그런 정도 되면 공증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참 이게
그 대표님의 그런 의지와 뜻, 많은 사람들의 참여도 필요한 게 이게 말하자면 뭐 웰당이고 존엄사고 다 그렇지만 실제로 국가의 역할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웰당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문화의 파급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빠르게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초고령화 사회로 네.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갖는 사회적 시대적 의미와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사회가 아직 잘 모르고 하면서 지금 네.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 웰다잉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마무리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대한 준비와 결정을 하는 것이 웰다잉의 핵심이거든요. 네. 네.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결정법 같은 것도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보건소나 네. 이런 그 기관에 가서 상담하고 등록을 해야 네네. 유효하거든요. 네네. 근데 전국의 보건소에 절반 남짓만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상담 등록 기관으로 하고 네. 있어요. 아, 그 절반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해야 할 네. 일을 정부가 안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시민생활하고 직결된 게 시군구 또는 시도의 그렇죠. 자치단체들이죠. 네. 자치정부 아닙니까? 네. 이런 데들이 웰다잉 운동을 하려면 웰다잉에 관련된 조례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일종의 아. 그 지방 정부의 법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법이 없는데도 또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아, 그래서 저런. 기본적으로 할 것조차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웰다잉 문화운동이 한국 리서치랑 같이 네. 웰다잉 지수를 개발해서 네.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어느 시, 어느 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잘 되고 있고.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상담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 또 여기는 안 하고 아직 있대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알리고 네, 알리자 네, 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혹시 대표님 오늘 오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지라고 생각하신 말씀 중에 다 못하신 게 있다면 지금 해주십시오. 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내 삶은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자세가 웰다잉 운동의 핵심적인 네. 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유언장을 쓰면 자녀들이 다툴 일이 없습니다. 네. 내가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를 쓰면은 인공호흡기를 끼게 할 건지 안 끼게 할 건지 가지고 자녀들이 네. 또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 가지고도 네. 네. 비싼 수위 네. 놓고 또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간단한 생활상의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특히 장례 때 수 입는 것보다는 네. 평상시에 내가 즐겨 입던 좋아하던 옷을 입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작별할 네. 때 아. 고별하는 사람들이 좀 더 친근감을 느끼고 덜 편안하게 슬플 것 네. 같아요. 이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편안해지고요. 아, 네. 예. 그러네요. 좋은 팁을 주셨어요. 잘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살롱드 상암 오늘은 웰다잉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웰다잉 문화운동의 원혜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